영업력만 된다면 저는 매달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꾸준히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6년차 사업가 NK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 후배 중에 우유업계 전설이 있거든요. 요만한 가판대에서 그 우유 전기권 파는 거 있죠. 우유를 좀 비싼 거를 팔아요. 그 친구가 그걸로 월 1,000은 좀 안 되고 거의 한 800, 900 이렇게 찍는 친구가 있어요. 실수령액으로. 그 친구랑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형님이 너무 부럽다고.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리거든요. 너도 그 나이 때 지금 벌 만큼 버는데 뭐가 부러워. 난 네 나이 때 너 반의 반도 못 벌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하루라도 쉬면 빵원이지만 형님은 한 달 동안 회사 안 나가도 계속해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인정했어요. 어느 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옛날 그 평화롭던 마을에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쪽 산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을에 이제 열혈 청년이었던 브루노랑 파블로라는 두 청년이 처음에 호기를 갖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요. 브루노라는 친구는 원래 이렇게 덩치가 커서 그 일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물을 막 길어 나르는데 생각보다 페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점점 큰 걸로 바꿔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파블로라는 친구는 원래 좀 몸이 약했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쉽게 옮길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물 이렇게 슉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브루노한테 제안을 하는데 브루노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파블로라는 친구는 꾸준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다짐을 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 브루노라는 친구는 집도 사고 소도 샀어요. 또 일 끝나면은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돼요. 자기 등이 굽어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만한 물통을 가지고 했는데 그 물통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점점 삶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 파블로라는 친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베트남 가 있을 때도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업이라는 거는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아직 조금 죄송하지만 사업보다는 장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3년 때까지는 사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다 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명함 2장을 팠어요. 하나는 대표로, 하나는 팀장으로. 1인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 상대할 때는 제가 대표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팀장 명함 내밀면서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을 때는 이제 대표 명함을 내놓으면서 되게 막 큰 회사이고 직원들 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가끔 이제 고객이 컴플레인 걸면서 대표 바꿔 뭐 이렇게 할 때 팀장의 신분으로 먼저 전화를 받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NK입니다. 네.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혼자 팀장 역할, 대표 역할 다 하고 혼자 페이지 관리하고 혼자 영업하고 혼자 제휴 맺고 혼자 가서 서비스업 하고 혼자 고객 관리하고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다 했어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냥 한계에 와서 그 수준이 유지되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도태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트렌드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하고 제2의 NK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직업 특성상 젊은 부자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특히 한 3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강남에 빌딩 있고 이런 부자 말고 그냥 외제차 한 2대 정도 끌 수 있는 뭐 오픈카 하나, 세단 하나 뭐 이렇게 끌 수 있는 그 정도 부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은 곧 돈이다. 그런데 진짜 이제 사업에 좀 성공하고 사업이 굴러가는 사람들은 돈하고 시간의 연관관계를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있죠. 거기 보시면 그게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잖아요. 물론 나쁜 얘기는 하지만 그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맨날 파티하고 마약하고 요트 타고 다니고 그 막 가라앉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돈이라면 놀고 막 파티하고 하는 동안에는 돈이 안 들어와야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단계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 초기에 어쩔 수 없어요. 금수저가 아니라면 시간하고 돈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꿔야 돼요. 잠도 줄여야 되고 계속 바빠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회사를 키워 나가야 되고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으로 돈을 버는 단계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손발 역할들을 다 하게 하고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잘 매준 제휴 하나가 몇 명의 그 고객들을 확보하고 몇 개의 물건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때부터 돈과 시간은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 돈을 버는 단계예요. 투자, 재테크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표적으로 손정희 회장을 들고 싶어요.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대박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투자로 돈을 벌잖아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물론 지분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투자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누구나에게 이제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뭔가 시간에 기반을 둬야 하는 사업, 제 서비스업이 사실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제육볶음을 팔아요. 하루에 100그릇씩 팔리면 100그릇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1000그릇 팔리면 1000그릇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든다고 칩시다. 제 고객 중에 가장 돈이 많았던 고객이 바로 이 게임 회사 대표님이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100개가 팔리던 1000개가 팔리던 10,000개가 팔리던 크게 관계없잖아요. 지금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계속해서 시간과 돈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희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첫 번째, 회사를 매각을 해요. 이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미래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매각을 해요. 그게 보통 1년 매출의 5배라고 하죠. 가능성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하거나 할 때도 만약에 그 대표가 그 회사에 묶여 있어. 대표의 어떤 시간과 대표의 노력이 회사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죽거나 실종되면 투자금액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그 회사를 선택할 때 대표가 나오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회사를 키우려면 결국 이 시간과 돈은 계속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시간과 돈을 분리시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는다든지 내 일을 대신한 사람들을. 그래서 직원을 뽑는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시간과 돈을 분리시킬 타이밍에 올 때입니다. 모쪼록 어느 사업을 하시든지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